안녕하세요. 미연준이 2년간 금리를 10번에서 11번 올릴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3월 16일 0.25% 올려서 0.5% 수준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연말까지 해서 1.9% 만들고 내년 연말까지는 2.8% 만든다고 합니다.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6번 올려서 거의 한 2%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4번을 더 올려서 3%까지 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점도표로 그 위원들이 이렇게 평균을 내다 보니까는 올해 연말에 1.9% 얘기하고 내년 말에 2.8%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올해 2.0, 내년에는 3.0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중간에 한 번이라도 0.5% 올리면 곧바로 2023년 연말에 3.0이 아니라 3.25가 되는 거죠. 또 금리 인상의 횟수를 한두 번 더 올리면 그냥 4% 가는 것도 금세라는 거죠. 1978년, 79년 이때 미 연준의 의장이었던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무려 9.4% 가까이까지 9.34%까지 올렸죠. 되게 어려웠던 시기고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그럴 만큼 미국의 물가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던 거죠. 매우 심각했죠. 컨트롤이 안 돼서 난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죠. 아마 파월 의장이 뭐 0.5% 올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파월 의장도 지금 현재 물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은 물가 상승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미국의 물가가 안 잡혀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더 올라갈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있는 모습은 당연한 거죠. 미국이 올해 내년 해서 기준금리를 3% 이상까지 올려버리면 한국은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새로운 한국 정부가 서둘러서 DSR 풀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보내고 좀 다른 사람으로 앉히고 뭐 다 풀어가지고 뭐 엄청 이렇게 뭐 분위기를 띄우겠죠. 근데 과연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아닐 것 같죠.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매우 위축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20대 30대들이 또 무리하게 빚을 끌어서 분양받겠죠. 뭐 TV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계속 분양받으라고 계속 펌프질 할 테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이들이 또 대거 나올 거라는 거죠. 아직 걸려들지 않았던 20대 30대들이 또 금융노예로 그 노비로 아마 전락하겠다라는 거죠. 할 거라는 거죠. 새 정부는 어떻게든 대출 더 받게 하고 분양 더 받게 해가지고 건설업계 먹고 사는데 또 집중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파탄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답 없는 거죠.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아지겠습니까? 나아질 희망 없죠. 기대 못하죠. 그냥 경제 몰락인 거죠. 이미 지금 현재 그 GDP 대비 그 땅값 그 비중이 1990년대 초반에 일본하고 비슷하죠. 너무도 똑같다. 너무도 판박이다. 일본의 1번이 20년, 30년의 초기하고 지금의 한국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부동산만 봐도 5억이 든 집이 20억이 됐죠. 17억, 18억을 하죠. 3배가 올랐기 때문에 누가 쉽게 이렇게 빚을 내서 살 수 있겠다라고 덤벼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그 호가로 이루어지는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거래 절벽일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건설업체들이 새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분양시장만 띄우겠다라는 거죠. 주변에 기존 주택 가격을 그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뭐 9억 10억에 이제 분양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싸게 보이니까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주변의 시세 30평대 주변 아파트 가격 15억 17억 만들어 놓고 9억에 분양한다. 어떻게 싸지? 사. 대출 많이 해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꼬드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걸려드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신세가 될 거냐 뻔하죠. 뭐 내년까지만 해도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3% 육박하면 한국은 거의 4%, 시중금리 10%, 두 자릿수 10%, 12%, 15% 그냥 빚내면 그냥 인생이 그냥 초토화되고 끝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경제 환란기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세계 경제가 지금 IMF인데 뭘 하겠냐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가고 있죠. 러시아가 명분 가지고 물러서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코로나 여전히 기승 부리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올리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폭망하고 있죠. 유럽대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푸틴은 푸틴대로 또라이 전략 펼치고 있죠. 러시아는 어차피 독재국가니까 공산국가니까 좀 더 버틸 수 있어. 근데 니네 버틸 수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러시아에 계속 자기 힘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대로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고 지금은 절대로 주식할 때도 아니고 부동산을 사야 될 시기도 아니죠. 지금은 그런 데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시기죠. 인생이 길죠. 한 번 망하면 못 일어나죠. 대부분 못 일어나고 평생 하층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돈 번다고 부러워해도 안 되는 거죠. 연끌해가지고 비투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했다가 망가진 이들이 주변에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죠. 지금은 집값, 주식,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상 최대 물가로 먹고 사는 걸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늘죠. 지금 아수라장이죠. 경제적인 악몽, 경제 충격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시장의 거래감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1억 이상 DSR 실행되던 걸 새 정부가 풀어줘서 5억까지로 늘린다고 갑자기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 대출 더 받겠죠. 대출 더 받으면 대출에 대한 그 부실은 그게 더 커지는 거고 시용불량자 더 늘어나고 경제 파탄 날 일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경제 충격에 부채를 좀 관리하고 연착륙시키려고 애써도 언제 터질지 몰라 두려운데 아예 그냥 연착륙을 포기하고 그냥 빚을 더 키우겠다고 더 펌프질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는 몰락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3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보다 더 심한 충격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닥칠 현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앞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미 연준 의장이 0.5% 금리 올린다라고 발언하는 걸 그냥 또 쟤 또 뻥카치네. 지난번에도 0.5% 얘기하더니 슬그머니 0.25% 올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그 행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최소 3% 이상이다.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에 닥칠 경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 그로 인한 보통 사람들의 삶은 그냥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유럽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재질이 공상으로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가성비 좋고 값싸고 품질 좋은 식료품, 음식 가격이 먹거리들을 파는 때가 되게 인기를 끌 거라고 하네요. 왜? 경제 불황 때문에, 경제 충격 때문에 사람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성비죠, 가성비. 극도로 가성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잘 고려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러시아니 뭐니 이러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 상황도 아니고 대출도 해준다고 부동산에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까불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5년을 철저하게 생존만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